자, 15강 합성함수. 자, 앞에서 함수의 뜻 받고 함수의 종류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함수 하나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건 다 배운 거야.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함수들 갖고 응용을 좀 한번 해볼 거야. 자, 합성함수래. 게임을 하는 남학생들이나 여학생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이템 주워다가 합성해서 보다 나은 양질의 아이템을 만드는 합성의 개념이 있었지, 그치? 뭔가를 합성, 막 새로운 걸 만들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떤 함수들을 합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을 갖다가 합성한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합성은 어떤 개념이냐면 뭔가를 만들어내긴 되는데 왜 만드는데요? 무슨 과정이 있길래? 왜? 이유는 뭔데?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어. 자, 합성함수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 봐보자. X 집합이 있어. Y 집합이 있어. Z 집합이 있었어. 여기다 함수 두 개를 갖다 명시 한번 해보려고. 자, X에서 Y로의 F라는 함수가 존재를 하고 Y에서 Z라고 하는 G 함수가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F 함수는 X가 정의어이고 Y가 공역이고 G 함수는 Y가 정의어이고 Z가 공역이겠지. 그쵸?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런 내용이다 치자. 자, X에 있던 A의 값이 F 함수에 의해서 함수 값이 B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B를 갖다가 FA다라고 써도 되겠네. 그치? 두 번째, G 함수도 봤더니 G 함수 Y에 있는 B 값에 대해서 G 함수의 함수 값이 C가 나왔다 치자. 그럼 얘는 뭐라고 써? 얘는 GB라고 쓰겠네. 되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의 함수를 갖고 뭘 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겼어. A를 출발해서 B를 거친 다음에 C까지 가는데 여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지 않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X를 거쳐서 Y 거쳐서 Z 가야 되는데 Y를 뛰어넘고 X에서 바로 Z를 가는 방법이 있다는 뜻이겠지. 그렇지? 그럼 뭔가 새로운 식이 존재할 것이고 그럴 때 여기 보면 어쨌든 X를 뛰어넘어서 Z까지 갈 텐데 원래는 F와 G 함수를 순차적으로 가는 방향이었겠지. 그럴 때 얘를 뛰어넘자라는 것은 F와 G를 합성이라는 개념을 써서 새로운 식을 만들자라는 거야. 그때 그 기호를 뭐라고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G 땡 F라고. 될까요?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뭐라고 외우는데 영어에서 어떤 점 찍을 때 이거 뭐라 불러? 다시 해야지. 그래서 읽을 때 G.F 잡으면 돼. 근데 문제는 선생님 근데 좀 이상해요. F를 먼저 거친 다음에 G 거치는데 왜 순서가 반대예요? 자, 이건 좀 이따 설명이 될 거야. 우선은 기호적인 부분은 먼저 건드려야 될 함수부터 뒤에서부터 채워나갑니다. 이 내용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합성이다라고 하고 저기서 만들어진 함수를 다 합성함수다 말을 해. 그래서 합성은 함수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든 네 개든 다섯 개든 100개든 N개든 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기호적인 내용은 쭉 써주면 돼.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주어진 부분에서 요 C라고 하는 저 함수 값을 만드는 일반적인 꼴은 보통 이렇게 표시하겠네. G.F의 X라고.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게 연산될 것이냐? 이거 잘 보시면 앞에서 B가 FA였잖아. 그럼 요거 B 대신에 FA를 써 넣어도 되겠네? 말 돼요? 그럼 주어진 게 쓰면 쟤는 G의 FA다라고 써도 되겠지. 그래서 이게 어떤 과정이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FA를 만든 다음에 거기를 갖다가 G로 계산한다는 뜻이잖아. 즉, 뭔 말이다?
여기 붙은 x값과 가장 가까운 함수부터 먼저 연산이 되는 거야. 무조건. 그 다음에 다음 함수 연산인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떤 식의 연산이 이루어진다? 먼저 fx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g에다가 적용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반대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이걸 갖다가 합성함수, 표현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연산의 형태나 해석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해석이 돼야 돼. 이걸 합성함수다라고 말을 해.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합성함수란 무엇인가 형태를 우선 짚고 넘어갔어. 됐죠? 그럼 문제는 뭐야? 여기 세봐야 될 것은. 합성함수 식이 만들면 뭐 새로운 식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럴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합성함수 만들어 보려고. 자, 예를 들어볼게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fx 함수가 있었어. 뭐 2x-1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자, gx 함수가 있더래. 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있다 치자. 그러면 한번 두 가지 만들어 볼게요. 첫째, g.fx라는 합성함수의 식을 만들어 볼 거고, 두 번째, f.gx라는 함수의 식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듯이 주어진 건 어떻게 해석하자? x가 붙은 가장 가까운 함수의 형태부터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걸 한다고 그랬어. 따라서 얘는 뭐가 돼? fx의 gx겠지. 당연히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f의 gx였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함수의 뜻과 종류를 보면서 우리가 봤던 것은 요 안에 부분이 fx 써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도 돼? 저기 있는 x 부분에 fx를 넣자라고 해석해도 되지. 함수값을 계산하듯이. 그쵸? 따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요 fx를 그대로 넣는 거야. fx 제곱 마이너스 3배의 fx 더하기 1.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 gx라는 요 함수식을 fx에 x에 넣으라고. 그럼 정리해서 뭐가 돼? 2배의 gx-1이었겠네? 그럼 이제 뭐 합니까? 여기 gx나 fx 원래식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돼. 따라서 이 첫 번째는 g.fx는 뭐가 되겠어? 2x-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2x-1 플러스 1. 그럼 정리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x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5라고 하는 새로운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될까? 그래서 합성함수 만드는 건 어렵잖아. 이거 더 쉽네요. 그냥 gx식 2배 해서 1 뺄 거야. 따라서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네. 되겠습니까? 그래서 합성함수 만든다는 건 별로 없지 않은데 문제는 웃긴 건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합성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는 이상 합성함수를 만들어 푸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 왜요? 왜냐하면 합성함수를 안 만들어도 답이 나오거든. 그래서 합성함수 안 만들어. 그럼 이유는 뭐다? 굳이 다른 방법으로 쉽게 풀 수 있는데 뭐하러 만들어? 귀찮게. 그래서 문제에서 합성함수를 만들어 보세요 하지 않는 이상 합성함수 만들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합성함수란 무엇인가 봤어. 합성함수는 만들어 봤어. 어렵지 않아.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꼭 그렇다 볼 수 없지만 꼭 무슨 함수에서의 연산스러운 느낌이겠지? 약간 연산스러운 느낌인가? 이런 점 찍는 연산인가 봐 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합성함수에도 뭔가 성질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성질, 해도 되는 성질 뭐가 있지 않겠냐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지운다. 줘도 되죠? 이 내용을 봐야 돼. 성질. 자, 합성함수의 성질. 법칙이라도 볼 수도 있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연산에 대한 성질과 법칙 봤을 때 어떤 고유의 형태의 성질도 있지만 법칙적인 뭐 교환 법칙 이런 것도 있었지. 그래서 첫째,
F.G와 G.F를 바꿔서 합성이 가능하겠느냐. 뭐랑 비슷해? 교환 법칙. 그래서 굳이 따지면 교환 법칙입니다. 가능하겠느냐? 할 것 같아? 근데 벌써 예를 들었잖아. fx, gx 만들었는데 g.f는 이렇게 생겼고 f.g는 이렇게 생겼어. 같아 안 같아? 안 같죠.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항상 안 돼요? 아니요. 될 때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즉 여기에서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건 항상 안 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안 돼. 근데 될 때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에서 출제될 때가 있어. 이 주어진 두 함수의 합성함수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뭐 특정 미지수의 값을 찾아봐. 이 문제인데. 그래서 얘 주어진 거 딴 거 없어. 합성함수에서 교환 법칙 성립하고 하고 싶어. 그럼 직접 만들어서 비교하면 돼.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두 번째. 왠지 교환 법칙이 나오면 결합 법칙이 나와야 될 것 같아. F.GH에서 F와 G의 합성을 먼저 한 상태에서 H와의 합성을 만드나 G와 H와의 합성에 대해서 F 합성을 하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라 볼 수 있을까? 결합 법칙이라 볼 수 있는데 요 결합 법칙 성립합니다. 왜 성립한다? 요거는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들어보면 쉽사리 이해가 돼. 자, F.G.H에서 앞에 거 두 개에 대해서 X를 썼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무조건 이것의 연산법은 X랑 제일 먼저 만나는 함수부터 결합을 시킨다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H 볼 거야. 그럼 나온 값에 대해서 그 다음에 G 만들 거야. 그 다음에 F 갈 거야. 괄호가 묶여있든 말든 어쨌든 간에 형태는. 물론 식을 직접 만든다라면 요거 먼저 정리하니까 실제로 중간에서나마 달랐을 거지만 결론적인 내용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괄호가 여기 있어 상관없어. H 먼저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F인 거야. 그러니까 순서만 바뀌지 않는다라면 괄호가 묶여있든 안 묶여있든 합성의 결과는 똑같다는 거지. 뭐만 조심하면 돼? 교환 법칙만 조심하면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 뭐가 된다? 저와 같이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할 수 있다는 형태꼴. 요 내용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합성함수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딴 거 없어. 합성함수가 뭔데? 이런 상황, 그런 관계. 두 번째, 어떻게 만드는 건데? 간단해, 심플해. 직접 식을 넣어버리면 돼. 세 번째, 그래서 어떤 성질이 있는데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고 결합은 상황이 없대. 이런 부분들. 내용은 되게 심플해. 이게 다야, 개념은. 근데 어려워. 2학년, 3학년 학생들 합성함수 나오면 되게 힘들어해. 근데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어.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합성함수 계열의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자체에서 합성함수를 만드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 안 만들어요. 진짜. 안 만들어 풉니다. 다른 방식으로 풀게 돼. 해석의 차이인 거야, 형태가. 근데 학생들이 자꾸 그걸 잊어. 2학년, 3학년들 보면 합성함수 문제 나오면 막 합성함수를 만들고 있어. 그걸 왜 만드냐고. 안 만들어도 되는데. 만들어서 뭘 하려고 그래. 왜? 해석을 잘 못하니까.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러니까 더 어려운 길을 막 가는 거야. 그래서 보통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해석의 문제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해석의 문제인 거야. 물론 합성함수를 직접 만들어서 풀어야 될 상황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상황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에서 합성함수는 개념 자체는 별게 없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그래서 여기 다음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예제 문제 볼 때는 합성함수를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관계를 따지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 내용 되시겠죠? 자, 개념은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면 문제에다가 한번 찬찬히 적용해서 다 한번 해석의 방법을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42번부터 천천히 가봅시다. 뭐 어쨌든 예제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게 출발하진 않을 거야.
자, 어떤 함수 fx가 있어? 조건에 따라서 따로따로 형태가 나와 있는. 근데 뭐 하지? 다음에 값을 구하지. 그치? 함수 배웠으니까 합성함수에서도 함수 값을 찾는 법을 배워야겠지. 근데 별스럽지 않아. 왜냐면 이걸 갖다가 함수식을 만들어 풀 게 아니라 그랬어. 따로따로 해석해서 결합시키는 해석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우린 뭐 하자? 순차적으로 주어진 건 다음과 같이 먼저 f 루트에 대해서 해석한 다음에 f에 결합시키면 되겠지. 그쵸? 왜? 순서 쫓아오면 되니까. 먼저 f 만났어?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f 하래. 이 뜻인 거니까.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f 루트에 요 부분에 대한 값만 먼저 연산해 준다면 당연히 뭐야? 무리수니까 요 계산해서 제곱하면 2 되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f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끝났네요. 유리수나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교훈 뭐가 된다? 아, 한꺼번에 식을 만들어 보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해석해라. 순차적으로. 우선 첫 번째 봐야 될 건 이 내용인 거야. 순차적으로 보세요. 순차적으로. 됐죠? 두 번째. 자, 143번. 자, F함수 있고 G함수 주어져 있대. 뭐하지? 오. 이 함수에서는 F.G와 G.F가 항상 성립한대. 선생님 안 된다면서요? 아니. 주어진 식에 따라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 근데 수학에서는 항상 돼야 된다라고 말하지 한 번이라도 안 되면 얘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수학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아까 설명했을 때 개념을 설명했을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이 문제는 되는 문제인 거야. 그럼 되게 만들래? 그럼 어떻게 A 값을 잡자? 방법은 없어. 그냥 개수 비교법과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하자? f.gx라는 식도 만들어 보시고 g.fx라는 식도 만들어 봐서 같게 만들면 되죠.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첫 번째 방법이야. 첫 번째 방법. 자, 우선 식을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한번 보면 어떨까? 일명 개수 비교법이겠지. 그럼 식 만들자. 뭐가 되겠어? f.gx. 쟤는 g.fx니까 곧장 넣어버리면 뭐가 돼? f.gx면 x에 저식 넣어야겠죠. a에 마이너스 x-2 플러스 1. 쟤는 마이너스에 ax 플러스 1 마이너스 2였겠네. 되죠? 그러면 정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1과 쟤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서로 같아야 된댔어. 그러니까 우리 뭐만 보면 돼? 요 상수항에 해당되는 값만 서로 같으면 되겠네. 따라서 A값 몇 나온다? A값은 2 나온다. 물론 만약에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오면 식이 더 복잡해지겠지. 훨씬 더 많이. 조건도 더 많이. 근데 어쨌든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라는 거.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자, 방금 얘기했듯이 이 첫 번째 방법은 어떤 느낌이야? 개수 비교법의 느낌이잖아. 그럼 왠지 수치 대입법 같은 것도 있을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 직접적으로 식을 만들자가 아니라 한번 숫자를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왜냐면 x에다가 똑같은 값을 넣어도 값은 같이 나올 거 아니야.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 어때? 뭐 아무 숫자나 넣어보는 거지. f.g의 1과 g.f의 1 같은 거 넣어보면 어떨까?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쟤는 뭐가 되겠어? G1 연산한 다음에 F 연산할 것이고 쟤도 F1 연산한 다음에 G 연산할 거예요. 그러면 G1가 몇입니까? G1 대입하면 F의 마이너스 3 되죠? F의 값 몇이에요? G의 A 플러스 1 나오겠지? 그러면 F의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의 값과 G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값은 같아야 돼. 그러면 그냥 A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 거야. 형태가.
그래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니까 이항시켜주면 2a는 4 나오지. 그래서 a는 2.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방법도 존재를 한다. 선생님 그러면 미지수가 2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숫자 2개 넣지 뭘. 그 열리. 이런 방법도 있고. 근데 이거는 어떤 방법이 더 낫다라고 말하긴 좀 그래. 차라리 첫 번째 방법이 더 나을 수 있어. 왜? 얘는 정리만 하면 되잖아. 근데 얘는 미지수가 많아지면 골치 아프거든. 왜? 미지수가 많으면 대입해야 될 거리는 미지수 개수만큼 대입해서 식 정리해서 연립해야 돼. 얘가 식은 더 많아 실제로는. 그래서 보통 이 143번처럼 저와 같은 문제는 그냥 식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그냥 보자는 거야. 됐죠?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개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은요. 144번이요. 자, 짠! 어디 보자. 쭈루루루루루루루루 뚜뚜 뚜루루루루루루루 뚜뚜 자, 도함수 있네. fx, gx 함수 있다. 지금 보니까 조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합성함수에 대한, 그 다음에 함수값에 대한. 이럴 때 a값, b값, c값을 찾으래. 그러면 딱 눈여봐야지. 어우! a는 벌써 나왔네. 그죠? f2가 3이래. 그럼 2 대입해서 2 플러스 a가 3 나오니까 a 값은 1이야. 하나 구했어. 오케이 말이. 자, a 값 1이래. 1. 그러면 저기 f다 gx는 4x 마이너스 1에 그럼 식을 직접 만들어도 되겠지. 아니면 특정 숫자들을 넣어서 계산해도 상관은 없겠고. 이해되겠습니까? 즉 개수 비교법스럽게 해석을 할 것이냐 수치 대입법스럽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 건데 아무래도 봤을 때 여러 번 계산하고 싶지 않다면 식을 직접 만들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주어진 저기에 있는 f.gx식을 직접 만들어 봅시다. 다음과 같이. 그러면 gx 직접 넣을 거니 뭐가 되겠어? f식에 gx 넣었어. 그러면 bx 플러스 c 더하기 1은 4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끝났네. bx 더하기 c 플러스 1이 4x 마이너스 2면 어차피 식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b 값은 당연히 4 돼야겠죠. 그 다음에 c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니까 뭐 간단하죠. 마이너스 3 돼야겠지. 그래서 a 값, b 값, c 값을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12가 나올 것이다 라는 형태의 꼴. 뭐 쉬워 보이지만 나중에 시험을 생각해서 여기에서부터 활성화되는 내용이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아직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은. 그쵸? 자, 넘어가죠. 자, 다음은 145번. 자, 우선 지우고. 짜라짜짜짜짜짜짜 짠짠. 어디 보자. 어이구. fx식 저와 같고 gx식 저와 같다. 다음을 어이? 저 좀 이상하다. h는 어디 있어? 이거 오타네? 이거 오타네. 이거 h를 고치세요. 자, 저거 h를 고치세요. 자, 저 주어진 합성에 대한 내용을 만족시키는 hx식을 만들래, 찾으래. 근데요, 145번에선 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바꾼 다른 문제를 설명하고 싶어. 그래서 뭐냐? 첫째, 말 그대로 g.hx가 fx가 될 때의 hx 찾긴 찾을 건데 실제로 저 문제보다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h.gx는 fx.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145번은 제가 아니라 얘 때문에 저 문제를 설명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문제 주어진 것부터 한번 해보죠. 자, g.hx는 fx래. 우리는 뭘 찾는 거라고? hx를 찾을 거야. 그럼 hx를
뭔가 미지수처럼 보셔도 상관없었겠네. 그래서 뭐가 되겠어? 다시 쓰게 되면 당연히 g.hx는 fx니까 뭐 하라는 거야? gx의 x 대신에 hx 넣으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정리해주면 2배의 hx 빼기 3은 fx 2x제곱 플러스 1 나옵니다. 될까요? 그러면 뭐야? 우리는 여기에서 hx만 찾으면 된댔거든. 그럼 미지수는 그냥 쟤를 미지수처럼 봐도 되겠네. 2배의 hx는 2x제곱 더하기 4. 그럼 당연히 전체 2 나누면 결론 hx는 x제곱 플러스 2가 나오겠지. 되게 심플해. 첫 번째 계열은 되게 심플해. 간단해. 답은 3번. 그럼 문제는 얘야. 자, h.gx가 fx래. 근데 문제가 있어. 쌤 이건 어떻게 해요? 아니 hx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hx식 x에다가 gx를 넣어야 되는 건데 hx가 없는데? 그렇잖아. 어디다 넣어? 그럼 어떻게 풀어? 자, 이게 문제야. gx 뭐였어? 2x-3이야. 쟤는 2x제곱 플러스 1이야. 자, 이건 뭐다? 원래 hx식이 있었는데 x 대신에 2x-3이란 부분을 집어넣은 거야. 합성을 시킨 거지. 그러면 여기서 hx식을 찾자라는 것은 합성하기 전 원래 식이 뭐냐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은 얘였어. 이랬을 때 hx는 뭐냐고. 이게 목적이야. 그러면 바로 갈 수가 없어요. 뭔가 거쳐가야 돼. 형태 봐봐. 이렇게 생긴 식을 이렇게 생긴 식으로 만들자야. 그럼 가장 큰 차이점 뭐 있냐면 여기처럼 어떤 수식으로 되어 있는 걸 문자 하나짜리로 바꾸자는 뜻인 거야.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칠 거냐? 치환이라는 방법을 쓰려고. 그래서 어떻게? 2x-3을 조심할 건 x로 치환하면 안 됩니다. 왜? x로 치환하면 계산하게 된다고. 그래서 다른 문제 바꿀 거야. t. 뭔 말이다? ht라는 식부터 먼저 만들려고. ht. 됐나요? 그럼 ht를 만든다는 것은 이 뒤에도 t에 대한 식이 와야지.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x지고 t 써요? 아니요. x 대신에 t를 쓴 게 아니라 2x 빼기 3 대신에 t 쓴 거야. 그러니까 요거 지고 t 쓰면 안 돼. 그럼 어떻게? x 대신에 t에 관한 식을 넣어야지. 그래서 살짝 정리하면 2x는 t 플러스 3이죠. 그럼 x는 뭐가 되겠어? 2분의 1 t 더하기 2분의 3이지. 그래서 얘를 요 x에 집어넣자. 그러면 t에 대한 식이 됐었을 거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좀 정리할까요? 뭐 될까요? 2분의 1 t제곱 더하기 쟤는 3t 더하기 4분의 9, 2분의 9, 2분의 11 이렇게 나오네. 누가? ht가. 그럼 끝난 거야.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hx를 찾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찾아? ht가 이와 같으면 t 대신에 x 넣어도 될 거 아니야. 그쵸? 왜? 이렇게 만들어진 식이면 t에다가 문자든 숫자든 아무거나 넣어도 되잖아. 그럼 t에 다시 x 넣어도 되겠네? 말 돼요? 따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쟤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분의 11 됩니다. 이렇게 hx를 구할 수도 있다. 될까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 시험이 꼭 나오니까. 딴 거 뭐 있어? 학원에서 중요하다 그러면 따라하지 뭘. 시험이 나와. 뭐 이거 아니겠어? 자, 145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혹시 뭐 질문 있을까? 좀 이상하다 싶은 거? 항상 질문 나오던데. 쌤이 좀 아니, 이렇게 막 X 막 써도 돼요? 이렇게 막 써도 돼요? 여기 X 있었는데, 뭐 X 쓰고? 돼요? 돼요. 왜? 변수라서. 상수가 아니라 변수 개념이니까 그냥 문자를 갖다 t로 나타내는 함수라든가 x로 나타내는 함수는 이 개념이 없는 거야. 여기에 x값과 여기에 x값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야. 그냥 x는 변수, 어떤 정해지지 않은 수를 나타내는 기호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은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어떤 특정 문제에 들어있는 x는 다 같은 값이야. 어떤 특정 문제에 들어있는 똑같은 문제는 다 같은 값이야. 이런 생각이 되게 많거든. 근데 그거는 상수에 한했을 때 같은 거야. A, B, C, D 얘네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 X, Y, Z 이런 변수는 그냥 기호적인 내용인 거야. 그래서 T를 X로 바꿔서 다 문자를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변수기 때문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다. 자, 두 번째 이 형태. 물론 저 145번에서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지만 요 꼴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나중에 역함수라는 개념에서도 요거 응용해서 또 역함수 뭘 만들어서 이런 문제 또 나와요. 형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지? 오케이? 자, 145번은 저런 문제. 자, 넘어가자. 자, 다음은 146번 가겠습니다. 따라라라라 짜자자자자자 으쌰. 자, 이번엔 뭔 문제냐? fx라는 함수가 있어. 근데 보니까 뭘 하네? 합성을 막 하네? 그래서 약속을 짓지? 약속이야. 이런 기호는 없어. 그게 약속인 거야. f1x를 그냥 fx 하고 f2x는 f2개 합성하고 f3x는 f3개 합성하래. 그러면 fnx면 f를 갖다 n개 합성하겠네? 그쵸? 그랬을 때 f의 nx라는 식을 만들어 보래. 보통 이 형태의 문제에 보통 제목이 붙긴 하는데 나는 왜 그런 제목이 좀 붙는지 잘 모르겠지만 합성함수의 추정이라는 개념의 제목이 있습니다. 합성함수의 추정. 추정이 뭐야? 뭐가 예측, 뭐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추정이겠지? 뭐 이렇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얘를 찾을 것이냐? 이 문제에 가장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저게 가장 중요한 힌트야. 수학에서는 기호라는 걸 함부로 막 쓰시면 안 돼요. 하다못해 수학에서는 컴마도 뜻이 있지. 그리고잖아. 함부로 막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런 기호는 함부로 막 쓰시면 안 돼요. 이게 뭔 뜻일까요? 그냥 기타 등등 생략 이런 뜻일까? 그 뜻도 있어.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있어. 수학에서 이 뜻의 용도는 그냥 생략이 뜻도 있지만 플러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진행되는 규칙성을 갖고 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나열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자 2, 4, 6, 8 땡땡땡땡땡 뭐 100 하면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겠어? 짝수만 들어갈 거야 라는 생각이 있잖아. 설명하지 않아도. 그치? 누가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 사이에는 짝수 들어가겠다. 이런 게 벌써 상식도 갖고 있어. 상식으로. 이 뜻인 거야. 여기에 들어간 숫자는 우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주어진 규칙성을 쫓아가는 숫자가 들어갔을까? 이 뜻인 거야. 그래서 항상 수학에서는 저 기호를 썼다라는 것은 규칙이 똑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렇다는 것은 뭐가 될까? 우리가 이걸 찾겠다고 진짜 F를 갖다가 N개 만들까요? 못 만들지. 언제 하고 있어? N개를 언제 하고 있어? 이 주어진 기호가 있다면 몇 번 하다 보면 규칙성이 생기지 않을까? 뭔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인 거야. 그러면 n번까지 가지 않아도 그 함수 fnx가 n개를 합성한 저 합성함수가 어떻게 나올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야. 유추할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근데 나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래서 얘는 규칙성 또는 반복성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싶어.
추정의 개념이지만 규칙성, 반복성의 문제인 거야. 뭔가 규칙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반복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내자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의 146번 문제의 풀이법은 딱 하나야. 몇 번 해봐라. 몇 번 해봐라. 몇 번이나 해봐요? 그건 나도 모른다. 예전에 한 5년 전쯤에 이런 계열의 문제가 있네. 보통 하다 보니 한 4번 정도면 다 나와. 규칙이. 근데 문제가 이상이 안 되는 거야. 규칙이 안 나오는데? 아무리 해도? 봤더니 8번째 나와, 규칙이. 그게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8번째. 아니, 그걸 누가 규칙을 보냐고. 그래서 그때 학생들 되게 많이 틀린 적이 있어. 이거 규칙 문제가 아닌가? 아니, 근데 유형 보면 규칙 문제인데? 왜 안 나오지? 8번까지 갈 생각은 못 하는 거지. 웬만하면 2-3번 하다 보면 한 4번 정도면 규칙 나와야 되거든, 형태가. 안 나오는 거니까. 난 꼭 명심하자고 말하고 싶어. 나오면 쟨 거야. 무조건. 선생님 안 나와요. 몇 번 더 해봐. 분명히 나올 거야. 이걸 명심하면 돼. 자, 그럼 몇 번 한번 해봅시다. 자, f1x는 당연히 fx, f2x면 f.fx, f3x면 f.fx 뭐 이렇게 나와야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f4x면 f.f.f.fx 까지 되죠? 자, 천천히 만드시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첫째, 마이너스 x 플러스. 자, 두 번째, 얘 뭐야?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지. 그럼 뭐 되겠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더하기 2야. 왜? 저기 x에다 넣는 거니까. 그럼 정리가 뭐 나올까요? x 나오네? 되지? 그 다음 단계. 자, f3x를 할 건데 이 부분이 뭐야? 얘잖아. 그치? 그럼 얘를 넣으면 되겠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여기다 넣은 거고. 그쵸? 그럼 넣어주면 식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fx네요. 뭐야? 얘 나오네? 아니, 그러면 또 뭐가 되겠어? 요게 뭐야? 요거지. 그럼 또 집어넣어. 그럼 또 뭐 나와? f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나오면 어머? 얘랑 똑같은데? 또 x야. 반복이구나. 반복적인 형태구나. 뭐가? 얘. 계속 반복이겠죠? 그럼 어떤 형태의 내용이 나오겠어? 홀수면 얘 나오는 거고 짝수면 얘 나오겠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을 어떻게 쓸까? fnx는 이렇게 쓰는 거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 n이 홀수였다면 여기는 그냥 x, n이 짝수면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합성함수의 추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름은 합성함수의 추정이지만 나는 반복성, 규칙성에 대한 문제다라고 다르게 말하고 싶어. 그래서 무조건 저 점점점 기태생리학 등등등 나오면 무조건 규칙, 반복적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몇 번 해보세요. 다른 풀이법은 없어. 할 이유도 없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접근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합성함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합성함수는 합성함수 자체는 별 문제가 없어. 이게 어려워진 게 뭐냐면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풀어야 될 때가 힘든 거야. 그때가. 그러니까 합성함수 자체만 물어보는 거는 물어볼 게 별로 없어. 뭘 물어보겠어? 합성함수 만들어봐. 뭐 함수값 구해봐. 뭐 기껏해 뭐 있다는 거 정도. 유형 자체가 별로 없거든. 근데 이제 이게 다른 함수에 껴들어가서 자 얘를 뭐 합성을 해가지고 여기서 뭘 해석해가지고 뭐 따지고 이게 힘든 거지. 하다못해 뭐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합성함수에 그래프를 그려보세요라든가. 그럼 이러면 좀 어려워지는 거지. 형태는. 그래서 좀 넘어가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따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저 뒤쪽 가서 나올 텐데
어디 나오더라? 17단원 가면 나올 거야. 17단원. 17단원 가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그때 가서 볼 건데 아마 나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자의 개념을 아마 내가 따로 1시간 투자해가지고 개념 설명을 다시 해드릴 거예요. 따로. 왜냐면 좀 중요해서 살짝.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합성함수 15단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